이스라엘 분열왕국 시대의 첫 번째 시대에는 남북, 그러니까 두 왕국이 서로 경쟁하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남북 경쟁 시대는 주전 930년경부터 867년까지 대략 한 67년여 동안 지속되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시대부터 오므리 아사 때까지 이런 그 남북 분열 왕국 직후의 두 왕국이 경쟁하던 시대에는 군사, 정치, 종교 그런 모든 분야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유다의 르호보암 시대부터 여호사밧 왕 때까지 대략 주전 928년에서 870년까지 대략 한 58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시대부터 아합 시대 때까지 약 반세기 이상 두 나라는 경쟁 관계를 갖게 되어졌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인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방 국가인 아람의 힘을 빌리기도 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분열왕국 시대 가운데에서 남북 경쟁 시대.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생 동안의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분열왕국 초기 남북 경쟁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주변 국가, 즉 국제 정세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전 10세기부터 주전 9세기 초까지의 그런 주변 국가들의 그 정치적인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전 10세기 말 9세기 초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주전 925년경에 이집트의 시삭이 침략하는 사건인데, 이집트의 이 사건을 제외한 또 다른 큰 빅파워였던 메소포타미아 세력들은 의외로 침묵을 지키고 있고, 그래서 이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의 로컬 파워들은, 즉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아람, 그리고 페니키아에 들어오시던 시리스테이트들, 그리고 요단 동편의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어떤 통일왕국이라고 하는 어떤 이스라엘 지파 간의 연합된 힘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925년경에 이집트의 시삭이 쳐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과거 전과 같은 어떤 전과 같이 주변 국가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더 곤고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아람, 그리고 요단 동편의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북쪽 해안의 페니키아, 그리고 서쪽, 남서쪽 지중해변의 블레셋, 이런 나라들은 이 남북왕국이 분열되어지고 둘 사이에 경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그 북쪽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은 이 메소포타미아의 하브루 상류 지역과 유프라테스강 중류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주전 9세기 아수르 나치르팔 2세와 살마네셀 3세의 아시리아 제국이 세력을 확장하고, 그리고 그들이 아람 다메섹을 정복할 때까지 이 아람의 세력은 시리아 팔레스틴의 맹주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남북 왕국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을 때에 아람이 어느 쪽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세력 균형의 균열이 오는 정도로 이 아람은 초기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도 다윗 시대 때 이뤘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독립을 다시 쟁취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아람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간접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암몬의 독립을 이렇게 독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암몬은 그들의 정치적인 입지는 이스라엘, 유다, 그리고 아람 이 세 나라의 군사력, 파워 밸런스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정치적 생명이 결정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암몬 바로 밑에 있는 그 모압은 그 남북왕국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영토적인 측면에서는 아르논강 북쪽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압이 가졌던 정치적인 그런 어떤 독립은 약 70년이 지난 후에 북쪽의 오므리 왕조가 다윗 왕조와 평화조약을 맺게 됨으로써 다시 이스라엘의 통치에 속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할 때는 그들은 이스라엘을 섬겨야 했고,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뉘어져서 서로 경쟁할 때에는 오히려 주변 국가들은 정치적인 독립을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은 조금 지리적으로는 조금 좀 요단 동편 남쪽이기 때문에 이 유다와 주로 정치 외교적인 관계를 많이 맺게 되고, 이스라엘의 분열을 틈타서 에돔도 얼마 동안의 정치적인 독립을 누렸던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열왕기상 22장 47절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에돔을 다시 정복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에돔이 정치적 독립을 얻었던 기간이 짧게나마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변에 있는 블레셋 나라들, 이들은 또 이스라엘과 지속적인 어떤 분쟁을 했는데, 남북으로 분열된 다음에 주로 이들은 북쪽 이스라엘과 다툼이 발생을 했고, 블레셋은 깁돈에서 이스라엘의 나답과 전쟁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속한 깁돈을 탈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블레셋을 공격했고, 결국 이스라엘의 시므리 왕 때 이스라엘은 깁돈을 포위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남북 왕국이 분열된 것은 단순히 남북 간의 대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정치적 독립과 무관하지 않고 당시의 국제 정세의 균열을 일으키는 큰 사건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남북 왕국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유다 왕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17년간 통치를 합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암몬 여인
나아마 사이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는 르호보암은 압살롬의 딸인 마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40년 동안 왕에 있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탄생한 것은요, 다윗 왕 때 그렇게 이 출생을 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딸과 결혼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아마 그슬 왕국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 그리고 역대하 12장 13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 두 기록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요. 특별히 시삭이 이 시리아 팔레스틴을 정복하는 그 사건에 대한 역대하 12장 2절부터 14절에서 전쟁의 원인을 인과응보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왕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뭔지는 모르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시삭의 침략을 받았다라고 하는 신학적 해석.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대기서는 신학적 해석을 하는 역사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열왕기상 14장 25절부터 28절 사이에서는요, 이 시삭의 침략에 대한 해석 없이 그냥 객관적 사실만 간략하게 보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즉위하면서 유다 왕국은 국론이 둘로 크게 분열되어진 것을 우리가 짐작합니다. 솔로몬 시대 때에는 많은 건축 행위를 통해서 백성들이 부역과 세금 그리고 부역을 통해서 많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부과된 부역을 줄여달라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고 이런 주장을 대변하는 것은 구관료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과 같은 세대의 관료로서 과거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더욱더 엄격한 철권 정치, 철통 정치를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두의 각각 다른 입장 속에서 르호보암은 신세대의 조언을 따라서 강권 정치를 벌여서 결국은 남북 왕국으로 나뉘어지는 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그런 소년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들은 아마도 그 솔로몬의 많은 부인들에게서 태어난 그 자손들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신세대가 여로보암의 개혁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자기들의 그 어떤 권력, 특권이 침해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에 반대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르호보암 시대의 가장 큰 이 시련은 바로 이집트의 시삭의 침략입니다. 우리가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 시삭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집트의 제22 왕조를 세운 이 시삭의 팔레스틴을 왜 공격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되어져 있지 않고 시삭의 침략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기록은 세 군데, 성경은 두 군데 그리고 플러스 테베의 아몬 신전 벽면에 기록되어 있는 이집트 기록, 그렇게 해서 세 가지 기록이 존재합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서에서 기록이 등장하고 역대기 기록은 르호보암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침략을 받았다라고 하는 신학적 해석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역대기서는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히려 이집트 쪽의 기록인 시삭의 이 비문 테베의 아몬 신전 벽면에 있는 그 기록에서는 왜 전쟁을 그 시삭 왕이 하게 되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몬 신전 벽에 기록되어 있는 시삭의 비문을 통해서 보면 그곳에 등장하는 팔레스틴의 도시들이 있어요. 가자, 게셀, 아얄론, 베도론, 기브온, 미그달, 아담, 수꽃, 가데시, 그 다음에 분우엘, 마하나임, 디르사, 벳산, 수넴, 다낙, 무기또, 아달, 이런 그 도시들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삭이 왜 팔레스틴 지역에 무력으로 공격을 감행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은 알 수가 없고, 이 전쟁으로 남쪽 유다는 별로 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르호보암이 성전 보물을 다 시삭에게 넘겨줌으로써 예루살렘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시삭이 이 시리아 팔레스틴, 특히 팔레스틴 지역을 침략해서 그때 파괴되어진 흔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고고학적으로 딥나의 제4지층, 그 다음에 게셀의 제8지층, 텔엘 마다르, 또 텔엘 하마, 텔엘 사이디에, 그리고 텔 아부 아하왑, 그리고 텔 메보라흐, 텔 미칼, 텔 카실레, 이런 그런 지역들의 특정 지층에서 이 그 시삭 시대의 관계와 연결되어지는 그런 층에서 어떤 파괴 지층, 불에 탄 그런 전쟁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삭의 침략을 받은 이후에 르호보암은 유다를 더욱더 견고하게 강화하고 요새를 많이 건설하게 됐는데, 르호보암은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베술, 소고, 아둘람, 가드, 마레샤, 십, 아도라임, 라기스, 아세가, 소라, 아얄론, 그리고 헤브론 등 소위 쉐펠라 지역에 그리고 유다 산악 지역의 어떤 도시를 축성했습니다. 이것은 역대하 11장 5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들 도시들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어떤 길목에 위치한 도시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시들이 갖는 어떤 그 군사적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유다의 북쪽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다 남쪽 지역의 중요한 도시였던 게셀이나 브엘셰바 이런 도시들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역대하 11장 5절부터 10절이 르호보암 시대 유다 영토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이들 도시들의 양식, 기름, 포도주를 비축했고 적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적인 도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군사적인 도시라기보다는 어떤 유다 왕국의 내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행정 중심지가 아니겠는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아비함은 르호보암이 죽은 후에 왕이 돼서 3년간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12절과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기록 사이, 즉 열왕기와 역대기 사이에 차이가 등장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아비암의 이름과 그의 어머니에 관한 기록에서 차이가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5장에서는 그의 이름이 아비암이고 그의 어머니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고 이렇게 압살롬의 딸 암마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3장 1, 2절에서는 그의 이름이
아비얌이 아니라 아비야 혹은 아비야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의 어머니는 우리엘의 딸 미가야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어머니 이름과 아비얌 혹은 아비야의 이름의 차이가 발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얌은 시삭의 침략으로 인해서 약화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진출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27km 떨어져 있는 여사나나 베델 북쪽 6.5km에 위치하고 있는 에브론 이런 도시들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비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사는 41년간 통치합니다. 그런데 아사 기록의 가장 큰 문제는 그의 그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얌의 어머니와 같은 압살롬의 딸 마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아비얌의 아들이 아니라 아사가 아비얌의 동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는 그의 어머니를 할머니로 이렇게 고쳐 읽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통치에 관한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2절과 역대하 14장 7절로부터 15장 19절까지의 기록 사이에 차이점이 발견되어지는데 특별히 역대기서에서는 구스 사람 세라와의 전쟁과 아사랴의 예언 그리고 아사의 개혁과 같은 새로운 내용 열왕기서에는 없는 그런 기록들이 첨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사가 왕이 되어진 후 그는 무엇보다도 내부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에 관한 전승에 의하면 아사 통치 15년에 그가 포괄적인 개혁을 실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사는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소위 가증한 물건들을 제했다. 이것은 역대하 15장 8절 9절에 있고요. 또 세 번째 달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7절 제사를 의미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종교개혁을 실시해서 그의 어머니 혹은 할머니로 볼 수 있는 마가의 태후의 지위를 제거했습니다. 이유는 그녀가 아세라의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는 왕이 되어진 후에 어떤 내부 개혁을 단행했다. 이 아사 시대 때의 그 어떤 외부 세력의 침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스인 세라가 그 남쪽 지역을 유다의 남쪽 지역을 침공한 사건이고 그래서 아사 왕을 마레사 근처에서 물리쳤다 이런 기록을 우리가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라가 누구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오스로콘, 이집트의 바로였던 오스로콘 1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라와 오스로콘 사이에는 어떤 언어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스로콘은 22왕조이기 때문에 구스 사람이 아니라 리비아 사람이기 때문에 또 또한 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더더욱이 이 세라의 사건이 역대기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고 또 열왕기서에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세라의 침략에 대한 역사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라의 침략 사건을 아마 역대하 16장 1절의 이스라엘 왕 바사의 침략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라가 유다를 공격함에 따라 북왕국의 바사가 유다의 북쪽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사 왕의 치욕적인 사건은 북이스라엘의 바사가 라마를 차지하자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 아람의 벤하다드에게 여호와의 곡관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선물로 바치고 아람의 도움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게바와 미스바를 다시 건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는 르호보암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국난 때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성전의 보물을 이방인에게 내어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그 아사 때에 이스라엘은 반대 북쪽의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많은 반란이 일어났고 그래서 아사 왕 때에 북쪽에서는 많은 그 왕들의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사 왕 2년에는 나답, 아사 왕 3년에는 바사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또 아사 왕 26년에는 엘라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아사 왕 27년에는 시므리, 그 다음에 또 그 해에 기낫의 아들 디브니의 반란도 있고 또 아사 왕 31년에 오므리가 왕이 되어집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사 38년에 아합이 그 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 사이에 아사왕이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북쪽 지역에서는 적어도 한 8명의 왕이 새롭게 형성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매우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그 분열 왕국의 남북 경쟁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여로보암이 이제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로보암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보존되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보존되어 있다 할지라도 구약 성경이 남쪽 유다의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부정적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알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 이 북쪽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북이 나뉘어진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유다의 왕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주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라고 하는 마치 원죄와 같은 그런 죄목이 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첨언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왕국을 세우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종교를 새롭게 한 일인데 그 종교를 새롭게 한 이유는 바로 그 종교가 그 왕조의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의 입장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혀 새로운 그런 종교의 모습을 제시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이 이유는 알 수 없지만요, 세겜이나 분우엘이나 디르사 등지를 옮기면서 그곳에 어떤 도시, 수도를 건설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여로보암 5년의 시삭과 전쟁은 북왕국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안정하지 못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시대에는 우리가 그 도시들이 분우엘이 수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여로보암 영토의 일부가 요단 동편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그 왕은 그의 아들 나답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서 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답이 아사 왕 통치 2년에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어떤 연대기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이 2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기 때문에 나답의 즉위 연도는 남북 왕국이 분열된 후 22 혹은 23년에 왕이 되는데, 그가 열왕기상 15장 9절에 의하면 아사가 즉위한 해에 여로보암 통치 20년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사 통치 2년은 여로보암 21년이 되기 때문에 연대기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이처럼 신명기 사가에서 기록 연대기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 사가의 목적이 어떤 정확한 연대의 길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대기적인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답의 행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고, 바사의 반란으로 깁돈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답의 뒤를 이어서 이제 바사가 그 왕에 오르는데, 그는 여로보암의 그 후손 가족들을 대부분 죽이고, 그래서 이제 24년간 북쪽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사는 북왕국에서 첫 번째 반란을 일으킨 왕이 되겠습니다. 바사는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는 여로보암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로부터 멸망을 예고받았던 것처럼 그는 선지자 예후로부터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이 사실은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여로보암이나 바사나 모두가 다 백성에게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왕국은 망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사는요,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 내부 그리고 군대를 재편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남쪽 지역을 유다로부터 되찾아서 라마를 다시 이제 회복하고, 또 유다 왕인 아사는 다메섹의 베나닷 1세에게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청해서 베나닷 1세가 갈릴리 서부 납달리 땅의 요새를 포위하면서 바사를 공격하고, 이런 아람의 간섭 때문에 바사는 조금 전에 말한 라마를 점령했는데 거기서 철수를 하게 되고, 라마가 다시 유다 왕국에게 넘겨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자기 남북이 분열되어진 후에 아람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느냐가 그 왕국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뇌물을 써가면서 아람의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특히 유다의 아사 때에 이 바사를 물리치기 위해서 아람의 도움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의 아들 이 바사의 아들 엘라가 반란군에 의해서 살해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 15장 32절에 보면 유다 왕 바사와 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역대기 기록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5장 32절에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수사적 표현, 레토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사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해서 왕이 돼서 디르사에서 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엘라의 아버지 바사가 유다와의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병거의 반수의 우두머리인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엘라는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북쪽에서는 장군들의, 군인들의 그런 그 역할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북쪽 지역, 그 지역을 아람을 억제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상비군들이 주둔하다 보니까 군인의 역할이 강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리는 전차병들에게만 지지를 받고, 그것도 절반의 지지밖에는 얻지 못했고,
그래서 시므리의 혁명이 깁돈을 포위하고 있던 군대에 알려지자 사령관인 오므리가 다시 군대를 데리고 디르사로 진격을 해서 시므리의 그 도시를 포위해서 그를 도시에서 불에 타 죽입니다. 그래서 그는 7일 만에 왕좌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오므리가 왕이 되게 됩니다. 아람에 대항해서 북쪽에 머물러 있던 군대 일부는 오므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오므리가 시므리를 물리쳤지만 그 오므리를 또 북쪽 아람과 대치하고 있는 군대들 가운데 일부는 오므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그들은 왕으로 선출합니다. 그래서 오므리와 디브니 사이에 4년 동안 라이벌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고 디브니가 죽은 후에야 오므리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 이 기낫을 많은 사람들은 사람 이름으로 보지 않고 도시 이름, 즉 가니, 이 기낫을 기나, 아마르나 서신에 등장하는 기나와 같은 곳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아마 이 디브니도 역시 오므리와 마찬가지로 이사갈 지파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도 같은 지파 사이에 갈등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경쟁하는 시기에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 내부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지만 유다는 그나마 그래도 안정을 취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두 시대가 이렇게 한 67년, 70여 년간 지속되다가 이제 남북 화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